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운기의 인생야구입니다. 2023 KBO 리그 프리뷰, 오늘은 KT 위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 시즌 챔피언이던 KT 위즈는 지난 시즌 80승 62패 2무의 성적으로 키움과 똑같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쳤죠. 하지만 맞대결 성적에서 7승 8패 1무 간발의 차로 뒤지게 되면서 결국 4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우리 KBO 리그 포스트 시즌은 그 순위에 따라서 일정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어떤 이들은 순위에 따른 이점을 상위권 팀에는 주어야 한다 하면서 현대 시스템에 동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스포츠의 기본인 정정당당함, 공정함에는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포스트 시즌은 새로운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KT 위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한 KT 위즈는 기아 타이거즈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과 5차전까지 가는 격전 끝에 마지막 경기에서 3대4로 패하면서 2연패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2019년 이강철 감독이 지봉을 잡은 이래 KT 위즈는 투세 팀으로 자리를 굳혔죠. 지난 시즌 KT 구단의 팀 WAR을 공격력은 19.09로 중하위권인 7위였는데요. 반면 투수진의 WAR은 26.67, 리그 2위의 견고함을 과시했습니다. 팀 투타 WAR 합계가 45.76이어서 2위에 올랐고요. 수비 기여도도 2.38로 3위, 상위권의 랭크가 되면서 안정된 전력의 팀임을 기록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겨울로 가보면 KT 위즈는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지만 군입대한 유격수 심우준 자리에 베테랑 FA 김상수를 영입하면서 누수를 막았습니다. 와, 지난 스토브 리그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이동일지도 모를 김상수의 대구와의 이별은 KT에게는 꼭 필요한 영입이었고 아주 효과적인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격수 또 2루까지 내야를 안정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인데다가 작년 후반기에 타율이 2할 9푼으로 끌어올리면서 타격도 살아났고 작전 수행 능력 상당히 좋아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KT 팬들도 많이 좋아하실 그런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3년간 무려 98번의 선발 등판을 하면서 559이닝 이상을 지켜준 데스파이네가 떠나고 보 슈르서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최고 152km 이상을 찍는 속구와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우완 투수 슈르서는 아직까지 최고의 평가는 아닌데요. 갈수록 이닝 소화 능력 등 나아지리라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수 유망주인 김태훈 선수가 보상 선수로 대구로 떠났고 신인, 류현인, 손민석 이런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의 눈길을 받은 정도가 KT 위즈 겨울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야 자원인 류현인, 손민석 이 두 선수는 KT가 창단이 올해 10년째잖아요. 그런데 개막 엔트리에 루키가 2명이 들어간 첫 케이스가 되면서 지금 팀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즈의 힘은 역시 선발진입니다. 고용표, 웨스 벤자민, 슐서, 소형준, 엄상백 이런 아주 단단한 선발 요원들이 로테이션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의 가세에서 17경기에 선발로 등판했던 벤자민은 개막전 선발로 예정이 됐죠. 이강철 감독은 역대 최고의 좌완 외국인 투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WBC에서 돌아온 고용표와 소영준 선수도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 또 이 정도면 누가 4, 5 선발이 되든 간에 어떤 팀의 4, 5 선발과 맞붙어도 충분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KT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상 악재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작년 불펜에서 정말 큰 힘을 보탠 김민수 그리고 주건 선수가 각각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4월에는 당연히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전반기 출전도 글쎄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수 투수는 지난 시즌 76경기나 던졌죠. 1점대 평균 자책점 30홀드를 기록을 했고 정말 핵심 셋업맨이었습니다. 주건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느낌도 주지만 58경기 출전해서 15홀드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팀 기여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134경기 8승 7패 45홀드 4세이브, 정말 불펜에서 엄청난 지분을 차지했던 이런 투수들이라서 이들이 빠지면 당장 마무리 김재윤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
박영현, 이채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강철 감독은 뭐 박세민, 손동현 이렇게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을 해서 시즌 초반을 최대한 버텨보겠다라는 계산인데요. 그런데 2년 차인 박영현 선수 투수가 지금 마무리를 맡아도 될 정도 그 정도의 그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올해 프로 3년 차지만 오랜 부상 재활 끝에 이제 1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김영현 이 투수도 캠프에서 굉장한 성장을 하면서 활약을 펼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의 불펜 요원 부상만큼이나 큰 악재는 사실 중견수 배정대 선수의 부상입니다. 두 셋업맨의 이탈은 시기적으로 좀 미리 알았었기 때문에 팀에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우고 훈련을 해왔는데, 배정대 선수는 개막을 불과 5일 앞두고 시범 경기 타격 중에 투구를 맞으면서 왼쪽 손등 골절 부상을 입었거든요. 끝내기의 사나이라는 배정대는 길게는 2달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새 시즌 연속 전경기 출전과 함께 정말 뛰어난 중견수 수비로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배정대의 장기 이탈은 라인업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외야진의 이 수비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팀에서는 김민혁, 조용호, 알포드, 신인 정준영 이런 선수들이 이름이 대체 중견수 오르내리고 있는데, 센터 라인이 조금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게 야구에서 가장 이제 실감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KT는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도 시작부터 강백호, 쿠에바스,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개막 때 합류하지 못하고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불운이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뛰지는 못했고 6홈런 29타점이 전부였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 시즌 기대가 됩니다. 국가대표로는 아직 갈 때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그 어떤 겨울보다도 정말 혹독하게 운동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팀의 주포로 다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포드가 시즌 초반부터 풀타임을 준비를 잘 해와서 시범 경기에서 팀 최다 홈런, 최다 타점을 올리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장성우, 김상수, 문상철 이런 선수들이 시범 경기 좋은 모습이었고, 황재균, 박병호 이런 정말 믿을만한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배정대의 공격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작년 5월까지 KT는 승률이 4할 4푼에 그치면서 8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만 6월 이후에 무려 6할 3푼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쭉 치고 올라갔었죠. 올해도 부상자 공백이 있는 시즌 초반에 승률 5할 정도 언저리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버텨준다면 KT 위즈는 정상권 도전에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전문가 관계자들이 상위권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이 빠지지 않는 KT 위즈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LG 키움과 함께 3강권에 꼽힐 만한 그런 전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오늘은 KT 위즈의 2023 시즌을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기아 타이거스의 시즌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